크라켰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국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중에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도 일본 조항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일 관계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말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축구전의 경우에도 다른 팀에는 져도 되지만 일본 팀에는 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식민지 시대 역사에 관해서 한국의 불리한 연구나 자료는 무조건 거부하고 또 반일 감정을 활용하려는 일부 세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안부나 또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서 나름대로 일단락을 했다가 또다시 우리가 번복하는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실제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한국과 일본은 북핵 위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하고 있지요.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친해질 이유는 이렇게 많지만 나빠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만약에 한국을 포기한다면 이러한 공통적인 요소로 인해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 안보의 핵심은 한일 안보 협력의 여부와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한미 관계, 한중 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한일 관계는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교도통신이 2월 13일 날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일본 여당 내의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돕지 말자.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한국의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과는 춥네요 정도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외교의 핵심은 우리 편을 늘리고 적 편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하는 나라를 늘리고 우리나라를 나쁘게 생각하는 나라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일본에서 이렇게 혐한 분위기가 커졌다는 겁니까?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의원 중에는 그들의 비핵 3원칙에 빗대서 비한 3원칙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돕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자.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현재 강창일 주 일본 한국 대사가 부임을 했습니다만 격리가 끝나고 나서도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정치들은 계속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 안보를 생각이라도 하는지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겉으로는 일본을 계속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한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두 국가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쟁 여부와 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바는 적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미동맹도 강화되고 한중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일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단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의 경우에는 일본도 노력해야 됩니다만 일본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기 때문에 한국만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냉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고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한일 간에는 안보, 경제, 문화 등의 협력이 활발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경제 발전도 하고 전쟁을 걱정해야 할 소지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 이후 특별한 계기도 없이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북핵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이 계속 고립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부에게 물어보거나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현 정부가 4년 동안 적대적인 대일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얻은 게 뭡니까? 현 정부 관리는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알고 외교적 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해서 일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요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고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해도 이제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혐한 분위기만 심어주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한국 조항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국제적인 회의나 정상회담 등에서 언급된 한국과 관련한 조약을 일본에서 통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는 냉전시대의 용어이고 미국과 일본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용어지만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 한국 조항을 근거로 1981년 10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4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40억 달러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말한 것은 이겁니다. 이 한국 조항을 보면 한국이 일본을 방어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의 안보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좀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처럼 무조건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외교가 아니죠. 그거는 어린애의 감정 싸움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국의 일본 조항이라고 퀘스천 마크를 했습니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본이 없다면 미국이 한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결정함으로써 우리 한국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이유는 일본의 공산화를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은 공산화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너무 협소해서 대륙 견제에는 불충분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국만 따로 있어서는 방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본이 후방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본이 없다면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일본이 친중국이거나 또 중립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국은 중국에 완전히 포위되고 고립무원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굴종을 하면서 변방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역사에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를 했고 초기 경제발전을 위한 노하우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이 없었더라면 한강의 기적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금도 일본은 우리의 수출을 위한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본으로도 많은 것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일본과의 과거사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더욱더 혐오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를 수백 년 동안 속국으로 부리고 안하무인으로 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발하지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그렇게 깊은 증오감을 갖고 있나요? 한국 입장에서 일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보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북한 및 북핵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정보 수집에 기여합니다. 일본은 레이더도 많고요. 정찰기도 많고요. 또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7개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10개까지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으면 정보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일본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교차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하고 난 이후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은 고도나 거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본과 확인해서 확신을 갖고 이번에 쏜 미사일은 고도가 어떻고 사거리가 어떻고 발표했죠. 이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일본은 미 군사력 전개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나치게 전방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력을 전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의 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있는 것이 유용하지요. 특히 일본은 상당히 신뢰성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군사력은 북한 핵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유사시 미군이 북한을 폭격할 때에 가장 확고한 기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일본에는 7개의 유엔군 후방기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시행한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한미일의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군사에 조금만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미동맹이 가동되는 데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긴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긴요하니까 우리가 목리를 부려도 되겠지 하면서 목리를 부는 것이죠. 한미일 협력 체제가 중요하다고 정부 말하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게 어른스럽고 책임 있는 태도로 갈 수 있습니까?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 정부는 무개념 일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일본 또는 한일 관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사나 국민 감정을 안보 협력과 연계시켜서는 곤란합니다. 감정적인 문제와 이성적인 문제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안보 협력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을 숨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미국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공격한다면 한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안전해야만 일본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한은 한국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일 안보 협력은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한일 안보 협력은 중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에 적보다는 우방이 많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더욱 존중하고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당연히 현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일부 반일 감정 활용 세력에 의해서 국가의 외교 정책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적으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사나 감정 차원에서 일본 또는 한일 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우리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나 정치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이 각성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각성하셔서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더욱더 많이 각성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도 일본 조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는 그러한 문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묘하다. 일본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묘하다. 이 말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에 적용을 한다면 앞으로 한일 관계가 흔들릴 일도 없고 우리가 위태로워질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정치인 또는 국민들 간에도 신뢰가 지속 및 누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